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그런 관련된 이슈긴 한데 네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성장주가 2차 전지잖아요. 많이 했죠. 네. 네. 근데 최근에 특히나 이 성장주 중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. 네. 여긴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. 그래서 네. 배터리를 내재한다. 네.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약간 도화선이 돼서 그때부터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? 이건 좀 대응 방안이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좀 이걸 뭐 손해를 봤으면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런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를 비롯해서 정말 네. 2차 전지 산업이 좀 디밸류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2차 전지에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채널을 사실 처음으로 키워줬던 게 이제 LG 화학이기 때문에 그럼 전문가시겠네. 굉장히 좋아하고 배터리 공부 참 많이 했는데 그래요. 뭐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. 네,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파워데이라고 하는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따라한 아류작이긴 하지만 어쨌든간 뭐 폭스바겐도 워낙 큰 회사니까 근데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각형 배터리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. 나머지는 뭐 그냥 됐고 그럼 각형 배터리를 왜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파우치형을 쓰는 SK나 LG는 그러면 이제는 나가리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이건 좀 안전성의 문제는 좀 있어요. 각형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파우치형은 배터리 셀들이 이제 어쨌든 어디서 이제 충격을 받거나 하면 배터리는 진짜 잘 터지거든요. 쿵 하면 터져요, 그냥. 그럼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한다고요. 그럼 화염이 나오는데 이 화염이 이렇게 훅 타는 게 아니고 뻥 터지거든요, 옆으로. 근데 이게 그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방으로 다 튀는 거죠. 화염이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뭐 하나 터지면 그 옆으로 불이 다 옮겨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터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터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재가 나면 위로 솟아오르는 분출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로만 솟아오르니까 이게 옆으로 열 전도도 훨씬 적고 나중에 이게 뭐 나중에 다 같이 이렇게 돼서 터진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어차피 터지거든요. 근데 그러면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뭐 파우치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. 근데 폭스바겐도 그러면 이게 기왕 이렇게 된 거 각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. 왜냐면 처음에 배터리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막 처음 나온 배터리니까 누기 제일 좋아하면은 한 번 충전해서 제일 멀리 가는 게 왕이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예요. 막 쑤셔 넣는데 원래는 이제 뭐 그 사이사이에 좀 이제 막이 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터지더라도 옆으로 좀 옮겨 못 붙게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일단 그냥 배터리 뭐가 나왔대 새로. 그러면은 한 번 충전해서 몇 킬로가 이게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. 그거 안전하니?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팔리기 위해서는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.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간 거죠. 모든 산업에 약간 뭐랄까요 이런 발전되는 그런 그냥 그 패스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요. 막 성능 막 빨리 막 이랬다가 근데 이러니까 이거 좀 너무 안전하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제 각형으로 또 간 건데 저는 파우치를 완전 막 버릴 거라고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각형이 최고고 파우치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파우치가 지금 좀 각형에 비해서 안전성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것 뿐이니 언젠가는 또 이 점유율이 있고 여기다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조금만 첨가해 줄 수만 있다면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해요. 근데 지금의 노이즈가 있는 거고 마침 이런 김에 또 막 폭스바겐에서 볼 때는 막 SK, LG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야 기껏해서 공장 지어놓는 거 그거 2년 쓰고 못 쓰게 생겼는데 안 해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럼 안전한 걸로 차라리 가면서 CATL로 가고 거기 어차피 중국 시장도 있고 하니까 핑계도 너무 좋고 그런 것 뿐이지 이거는 세상에 뭐 폭스바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.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기업 자체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. 단기간에 막 반등할 만한 그런 것보다도 좀 약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다. 그렇죠.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배터리에서의 눈높이도 높아져서 100% 가야 된다.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신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
어쨌든 그런 임팩트 있는 상승을 바라신다면,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가 본전이 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진짜 임팩트 있는 상승을 바라신다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서, 사실 저도 이제 워낙 이 배터리 셀업체들에서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투자는 지금 안 하거든요. 예, 저희는 이제 소재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웬만하면 셀업체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자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그게 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자꾸 노이즈도 나오는데 굳이 좀만 피했다가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게 약간 기회비용 관점이잖아요, 사실. 그죠? 네.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. 이게 뭔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뭐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상승률이 더 높을 만한 그런 네. 주식에 투자하는 게 사실 뭐 당연히 이제 기회비용 그런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미디어의 병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잖아요. 사실 예전에 개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무슨 미국 국채금리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뭐 유튜브나 다 보시면 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주식이 성장주 아니면은 뭐 경기민감주 가치주 그러니까요.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끔 그쵸.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요. 그냥 가치주와 성장주 굳이 구분짓지 말고 네. 올해 뭔가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? 되게 편안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합니다. 뭐예요? 이게 또 얘기가 이건 좀 재밌긴 한데 그래도 제가 너무 지루한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. 기대하겠습니다. 이건 좀 재밌습니다. 네. 미국에 가보셨나요? 미국에 저는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갔어요. 그 뒤로 안 가보고. 근데 미국에 가보면 이게 뭐 뉴욕을 가보든 뉴욕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막 멋있고 막 그렇잖아요. 뉴욕에 가보면 진짜 어디를 가도 막 웬만한 저기 좋은 막 업스테이트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꽤 더럽습니다. 꽤 더러워요.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 여긴 쥐가 있다. 이런 데가 정말 많거든요. 그 정도. 네, 그래서 건물도 진짜 낡았고 도로도 진짜 낡았고 지하철은 정말 말도 못하고 보스턴 지하철을 가보시면 우리가 지하철이 보면 이게 지하철. 있고 이 밑에 있잖아요 지하철이. 네. 근데 뉴욕 지하철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보스턴 지하철 중에서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게 있어요. 나와 눈높이가 같은 지하철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뭐 사고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그냥 큰일 나겠다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세상에 없어요. 제가 볼 때는. 지하철 특히나 그렇죠. 네, 뭐 지하철부터 해서 모든 이런 인프라가 이렇게 깨끗하고 잘 돼 있는 데가 세상에 없거든요. 근데 이 인프라를 바꾸겠다고 하잖아요. 투자를 하겠다. 마침 실업률도 높아서 이 실업자들을 어떻게든 좀 일자리도 좀 줘야겠고, 그리고 마침 또 블루 정부가 들어왔고, 미국의 얘기입니다. 그죠? 그럼 바이든이 어차피 블루 웨이브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취임 첫 해입니다. 그죠? 뭐 첫 해죠. 그죠? 그럼 첫 해에 가장 힘이 셀 때 블루 웨이브도 안고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. 사실 맘만 먹으면.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. 물론 저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. 공화당도 좋아해요. 지금 사실 미국은 정말 필요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다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, 그렇다면 규모가 얼마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너무 많은 돈이라 3조 달러라는 게 와닿지도 않고 잘. 과연 이게 아무리 미국이지만 할 수 있을까? 그러다 1.9조 달러짜리 이미 또 했는데 진짜 돈을 막 쓰는구나 싶으면서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렇다면 그 돈이 만약에 세상에 튀어나와서 인프라 투자라는 걸 할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미국과 일을 좀 하고 있는, 미국에서 이제 업무를 좀 보는 요런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. 제가 뭐 종목을 따로따로 언급드리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건 좀 피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. 그럼 그 기업들이 과연 올해 안 될까? 그럴 리가 없죠. 네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잘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될까 말지 잘 모르겠는데 좀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친환경은. 그쵸. 네. 근데 바이든이 첫 해잖아요. 원래 첫 해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거든요. 그렇죠. 약간 좀 봐주기도 하죠. 네, 그쵸. 지지해주기도 그리고 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. 뭐 대신 잘못되면 그때는 야 그거 달라진다 이런 게 있지만 처음에는 있거든요. 그럼 친환경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돈을 쏟아붓겠다고 했어요. 그럼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.
네, 그런 것 중에서 좀 재무 구조가 좀 건실한 기업들을 몇 개만 고르시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리고 속도도 느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뭐 상승 속도가 너무 느리면 또 싫어하시잖아요. 그쵸.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가치주냐, 뭐냐,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올해 장사를 잘할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한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그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런 기업들이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, 사실. 뭐 받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. 친환경 쪽은 좀 받은 것 네, 같고 친환경은 좀 많이 받았고. 인프라는 거의 소외된 것 같아요. 근데 인프라 투자라는 게 이게 결국은 뭐 못해요, 돈이 없을 땐. 정말 뭐랄까 이게 살아나는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인프라 투자라는 건 살아나는 게 조금 더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하는 건 백신은 왕창 사왔고 이제 맞추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왠지 그냥 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인프라 투자만 갖다 주면 이 실업률도 뚝 떨어지고 소비도 확 살아나고 그럼 GDP 확 올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쩌면 경기를 회복시켜서 이제 올려놓는 거에 대한 마지막 단추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이제 인프라가 좀 늦게 이제 데워지는 것 같아요. 아마도.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주요 이슈, 이벤트 이런 것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뭐 2021년이 뭐 이미 도래한 지는 좀 지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분기가 이제 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올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올해 이슈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슈를 따라가서 이런 테마에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지는 않고요. 사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. 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올해 벌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계속해서 이 컨센서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센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주가가 못 가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. 그럼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. 이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럼 이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왜 이상할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이상한 이유는 수급이 이상하거든요. 지금 기관은 계속 팔죠. 특히 연기금이 많이 팔더라고요. 짜증나. 네. 외국인도 계속 팔아요. 가끔 사는데 그래도 그쪽은 가끔 사는데 기관은 정말 계속 팔아요.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을 두 개를 나눠보자고요. 이 수급을 다시 이제 돌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시다.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딱 하나예요.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태국이랑 베트남이 있어요. 그러면 대표님이 투자를 할 때 태국, 베트남 중에 여기는 백신을 다 맞았고 여기는 아직 안 맞았어요. 어디다 투자하고 싶으세요? 백신 맞은데. 그렇죠. 여기죠. 똑같은 거예요.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머징 마켓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이머징 마켓 중에서 방역은 잘했어요.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이런 예민함과 이런 걸로 마스크 안 쓰면 막 그 눈총과 이런 거 있잖아요. 요새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? 그렇잖아요. 없죠. 그러니까 그런 거 덕분에 방역이 굉장히 잘 됐는데 백신이 없어요. 그럼 남들이 볼 때는 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지금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다시 뭐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주가가 쭉 빠지니 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저기는 봤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기가 막히게 하긴 하는데 백신이 전혀 없어. 지금 뭐 이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너무 느리잖아요, 속도가. 그럼 이게 얼마큼 빨리 올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제가 보는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 지금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, 사실. 지금 만약에 조금만 더 우리가 빨랐다면 사실 외국인들도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도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외국인이면 기관은 아까 뭐 처음에 얘기하셨다시피 연기금의 이 국내 주식 관련된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요즘은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괜찮은데 3, 4천억 정도 뭐 기관에서 매도 나오면 왜 저러지 오늘? 이렇게 했었거든요. 한 1, 2천억 나오면 그냥 그날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한 3, 4천억 되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매일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연기금에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버텨요 사실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 처음에 무슨 뭐 국내 주식 뭐 비중을 정한다라는 게 작년 6월 7월에 정했어요. 이때 지수가 2000인가 2100박이래요. 지금 3000이거든요.
50% 올랐죠. 50%가 올랐는데 심지어 거의 막 1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8개월, 9개월 전에 정한 걸 심지어 지금보다 그 이후로 주가가 50%나 올랐는데 이 비중을 맞추겠다고? 이런 게 어디 있어요? 이러면 아니 주식 안 해봤어요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정한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때 정할 수는 있어요. 그때는 2000이었으니까. 그러면 바꿔야죠. 뭔가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죠. 아니면 적어도 이 비중을 맞추는 기간을 유예를 주든가. 뭐 올해 말까지잖아요 지금. 그게 아니고 한 3년 주든가. 그렇게 하면 그래도 뭐 연기금 쪽에서 펀드에서도 샀다 말았다 샀다 말았다를 반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시간이 있으니까. 근데 지금은 아니 지금 올해 말까지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오늘 내가 3천억 사면 내일은 6천억 팔아야 되는데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에 큰 이런 충격을 주느니 욕을 먹던 말든 일단 팔고 보자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맞춰야 되니까.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이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바뀐다면 좋겠어요. 그리고 바뀌지 않을까?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